자, 반갑습니다. 윌리엄입니다. 오늘은 릴스 리딩 베이직 주제 4강 그 분석 강좌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말로 흥미로운 미술과 관련된 내용이었죠. 바로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해 보면 Sometimes we are fascinated when our assumptions are turned inside out and around 정도가 되는데 Sometimes 뭡니까? 때때로 여기는 수식어죠. 우리는요. 자, 여기서 fascinate 나오긴 했는데 여기에 지금 수동태로 잡혀있다 챙겨가 주시면 좋겠죠. 원래 이 fascinate 목적어라고 얘기를 한다면 목적어를 매료시키다 또는 유혹하다 끌어당기다 정도의 뜻인데 이것이 지금 수동태로 잡혀있으니까는 끌어당겨지는 거, 그래서 매료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료된다 when 어떤 때냐면 접속사, 그에 해당하는 주어,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믿음. 그러니까 이 assumption이라는 단어가 딱 나오면요, 여러분들 이 정도로 해석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믿음이라고 읽으세요. 이게 훨씬 편해. 아시겠죠? 뭐 가정이라는 해석이 있긴 한데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are turned inside out 정도 되는데, 자, 여기에서 이 부분도 한번 챙겨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turn 목적어 inside out, 이거 뜻이 뭐냐면은 목적어를 뒤집다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turn inside out 있죠? 이 세 단어를 하나의 타동사 취급을 해주시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목적어를 뒤집다 되었습니까? 자, 그런데 이것 역시나 지금 BPP 수동태로 잡혀 있으니까 뒤집혀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뒤집혀질 때, 그리고 around 주변으로 흩뿌려질 때, 이 정도의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해석을 해보면 때때로 we are fascinated, 우리는 매료되는데 언제냐면은 우리의 믿음들 자체가 are turned inside out and around, 그러니까 뒤집히고요 주변으로 흩뿌려질 때 정도의 의미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 이거 무슨 소리냐면은 예를 들어서 김민영이라는 사람, 윌리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A가 맞아 라고 A에 대한 어떤 믿음을 들고 있죠. 근데 때로는 이 믿음이 이제 깨지죠. A가 아니었구나 라고, A가 아니라 결국 B더라, 뭐 기타 등등이더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존에 들고 있던 그 믿음 자체가 깨질 때, 무너질 때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뭐다? 사람들은 매료된다. 이것 봐라, 새로운 것이네 라면서 흥미를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렴 보세요, 익숙한 것, 당연한 것, 이것들은 어느 정도 편하게 느껴지잖아. 그죠? 우리는 편하게 느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익숙한 것 반대, 그러니까 새로운 것, 전혀 당연치 않은 것, 굉장히 우연하고 그래서 일시적인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새롭고 우연한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정말로 불편하기 마련인데 때로는 어떻다? 그치? 굉장히 매력적일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렴 우리는 익숙한 것은 좀 지루하죠. 그래서 그 지루한 것이 아닌 새로운 것에 우리는 좀 끌리지 않느냐, 지금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양괄식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여튼 양괄식이든 두괄식이든 주제문이 어디 나와 있다? 여기 단락 첫머리에 나와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뭔가 우리의 기존에 갖고 있던 그 믿음, 그것이 뒤집힐 때 있잖아. 정말로 우리가 익숙하다고 느끼는 것, 그것이 뒤집힐 때 우리는 매료된다, 흥미를 느낀다 정도의 뜻입니다. The artist Pablo Picasso, for example, used cubism as a way. 자, 우선 여기까지 한번 해석을 해보면 The artist 누굽니까? 예술가가 한 명 나왔죠. 누굽니까? 파블로 피카소. 자, 입체파, 큐비즘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작가가 되겠죠. 화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화가 파블로 피카소는, 자, 여기에 지금 예시화, 그러니까 예시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 위의 말에 관한 예시가 나왔다라는 것인데, 바로 이 사람은, 이 파블로 피카소는 이용했다. 자, 여기에서 하나 챙겨갈 것은 지금 이겁니다. use A as B, use A as B. A를 B로 사용하다 뜻인데, 자, 여기에서 use A as B 좀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큐비즘 나왔습니다. 큐비즘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입체파라고도 얘기를 하고 입체주의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제가 뭐 그림은 못 그리고 그냥 설명만 해드릴게요. 이렇게 거든요. 이렇게 그리면 입체주의, 뭐 입체파가 됩니다. 아니야, 사실은 뭐 이 정도보다 훨씬 더 뛰어나긴 한데, 이거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 그림 자체가 굉장히 입체적이라는 거야. 너무 못 그렸는데, 이건 설명할 수가 없을 정도로 못 그렸는데, 이렇게 그려볼까? 너무 이상한데? 한계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저도 못하는 게 있습니다. 아니, 이건 못하는 거지. 인정해야죠, 그죠? 너무 못 그렸다. 여튼 이건 뭐냐면, 입체파, 입체주의의 그 느낌이 어떠냐면은, 옆면과 뭡니까? 앞면, 그 앞면 있죠? 얼굴의 앞면이 동시에 보인다는 거야. 굉장히 입체적으로 보인다는 거지.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옆면의 모습, 얼굴의 그 옆면의 모습과 앞면의 모습을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입체주의, 입체파의 어떤 일종의 기법입니다.
아시겠죠? 또 이거 말고 또 뭐가 있냐면은 내가 이렇게 해볼게. 또 뭐하지? 이렇게 그렸어요. 이렇게 됐죠? 여러분 이거 뭐 같아 보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그냥 도형이지 않습니까? 원도 있고 삼각형도 있고 사각형도 있고. 그게 아니라 얼굴같이 보이니? 미안하다. 얼굴같이 안 보이죠? 얼굴같이 안 보여. 선생님 이게 무슨 얼굴입니까? 아니 얼굴이지. 자 봐봐, 이게 입체파의 그 어떤 예술 기법이야. 그래 겉보기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어떤 도형들의 나열처럼 보이지만 제가 이거를 눈이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그리고 이것을 입이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그리고 이것을 눈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뭐처럼 보이니? 계속 웃기네. 얼굴처럼 보인다는 거야. 그렇게 받아들여 주세요. 알았죠? 여튼 얼굴입니다. 되었습니까? 이게 입체파, 입체주의 기법입니다. 지금 제가 두 가지 소개시켜 드렸어. 그러니까 입체파는요, 옆면의 모습과 앞면의 모습을 동시에 보여준다. 동시에 또 뭐냐면 아무런 관련이 없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종합해가지고 하나의 어떤 형상을 띠도록 만드는 이러한 기법이 바로 입체파의 기법이다 라는 것이죠. 자 봐봐, 지금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는 매료된다 했잖아. 근데 어떤 때 매료가 되는 것이냐면은 우리의 믿음 자체가 깨질 때, 맞아요, 뒤집힐 때.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정도의 고정관념이 있다는 거야. 2D로 된 뭐 사진이나 그림 있죠. 그것은 한 면 밖에 나타내질 못해요. 뭐 정면이면 정면이고 옆면이면 옆면이지. 그죠? 근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나타내느냐? 나타낼 수 없지 않아?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런데 파블로 피카소는 이 틀을 깨버렸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 기존의 믿음을 깨버리죠. 옆면과 앞면을 바로 한 그림 안에 동시에 표현을 하더라 이겁니다. 동시에 또 뭐냐? 이겁니다. 보이십니까? 겉보기에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도형들의 나열이거든. 근데 이것이 종합되면은 마치 하나의 얼굴처럼 보인다 이거죠. 이것도 역시나 상식을 깬다 이거죠.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경 지식도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 큐비즘, 그 예술 양식에 관해서 알고 계실 필요가 좀 있다 이겁니다. 그래야만 이 지문이 좀 속도감 있게 읽힌다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음에 여기 보면 어떤 방식으로서 활용을 한다 돼 있는데, 자 나왔습니다. 뭡니까? 지난 시간에 한번 나왔던 건데 명사 다음에 뭐 쓰는 거예요? 명사 다음에 to 동사형 쓰는 거 이거지 않습니까? 자, 근데 우리가 좀 꼼꼼히 볼 부분은 어디냐면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자, 이것도 한번 적어 드릴게요. 제가 안 적어 드렸는데 이겁니다. help 목적어 동사 원형 이렇게 딱 적어주셔야 돼요. help 목적어 동사 원형. 자, 여기에서 생략된 한 단어가 있다면 바로 to입니다. to. 됐죠? 그러니까 to 동사 원형 쓰셔도 되고 그냥 동사 원형 쓰셔도 됩니다. 자, 해석 어떻게 합니까? 해석은 목적어 이가 동사 원형 하는 것을 돕다 정도의 뜻입니다. 목적어 이가 동사 원형 하는 것을 돕다. 자, 그대로 한번 집어넣어 보면은 help 목적어 동사 원형 이렇게 보이시죠? 자, 다음에 C라는 것은 무언가를 보다 타동사에 그에 해당하는 목적어, 그런 다음에 수식어 딱 나왔죠. 되셨죠? 그리고 여기 있는 뭐뭐 할 안명사 이런 식으로 to 동사 원형에 걸어서 읽어주셔야 됩니다.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 바로 우리가 세상을 다르게 보는 것을 돕는 한 가지 방법으로서. 되었습니까? 자, 초령에서 다시 한 번 더. 예술가 파블로 피카소는 예를 들어서 이용했는데 입체주의, 입체파라는 어떤 예술 기법을, 예술 양식을, 사조를 이용했다고요. 무엇으로서냐면 어떤 방법으로서. 근데 어떤 방법이냐면 바로 우리가 세상을 좀 다른 방식으로 보도록 돕는 그와 같은 방법입니다. 이해되시죠? 일반적인 고정관념, 우리가 들고 있었던 그 기존의 믿음과는 다른 방식으로 어떤 사물과 어떤 그림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거 아니겠느냐 이겁니다. 자, 그래서 키워드는 이겁니다. 관찰자와 이미지. 돼요? 이게 어떤 의미냐? 그치. 세상을 지금 다르게 본다면서 아무렴 동일한 사물을 바라본다 손 치더라도 우리가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구도로, 어떤 측면으로,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이미지가 사뭇 달라지더라. 지금 이겁니다. 키워드 챙겨가 주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다음에 넘어가세요. In his famous work, Three Musicians. 자, 앞서서 제가 오프닝 할 때 살짝 그림 보여드렸거든요. 한번 보여드리면 이겁니다. 이거요. 보이십니까? 물론 원래 이 제대로 제가 그림을 실으면은 약간 다르게 보이긴 할 텐데 여기 보이십니까? 몇 명의, 3명의 뮤지션이 있더라 이거죠. 이것도 겉보기에 뮤지션 같이 안 보이잖아. 그런데 뭡니까? 단순한 도형들의 나열, 그러니까 이 여러 부분들이 종합되어 가지고 합쳐져 가지고 3명의 음악가처럼 보인다 이것이죠. 그냥 보기에는 겉보기에는 그냥 도형처럼 보이는 거잖아.
그죠? 네, 이런 정도의 뜻입니다. 자, 그래서 부분과 전체, 전체와 부분, 이와 같은 키워드도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여튼 그의 유명한 그림, 작품 하나가 있는데 바로 이 Three Musician이라는 그 작품 속에서 여기까지가 수식어가 되겠죠. 그 속에서 그는 뭐 했냐면 사용했다. 자, 여기에서 이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뭐냐면 use, 목적어, to 동사원형. use 목적어 to 동사원형. 이 구조를 꼭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use 목적어 to 동사원형. 이거 해석 어떻게 하는 거 하니까 목적어 을을 사용하다. 자, 다음에 여기 뒤따르는 이 to 동사원형은 소위 말해 부사적 용법이라서 해석은요 하기 위해, 이 정도로 해석합니다. 하기 위해. 자, 그래서 그는 사용했다. 무엇을 사용했냐면 추상적인 어떤 형태를 사용했다. 뭔가 도형, 뭔가 기하학적이고, 그죠? 그러한 정말로 디테일하고 정말 사실적인, 구체적인 코라면 코, 눈이라면 눈, 이런 형태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뭔가 좀 애매모호하고 뭔가 도형에 좀 더 가까운 추상적인 형태를 이용했다라는 것이죠. 바로 뭐 하기 위해서냐면은 to shape, 빚어내고 만들기 위해서. 바로 the players. 여기서 player는 연주자들이 되겠죠. 연주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 shape이라는 거 원래 만들다 뜻인데 여기서는 draw, 그러니까 그리다 해석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그 연주자들을 그리기 위해서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겠죠. 근데 in, 어디 속에서인데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우선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어디 속에서냐면 자, such a가 나왔는데 자,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좀 더 적긴 할 건데 such 다음에 또는 on을 쓰고요. 그런 다음에 형용사를 쓰고 명사를 우선 씁니다. 자, 일단 이 부분까지만 해석을 좀 적어드릴게. 물론 뒤에 좀 적긴 해야 되는데, 더 적긴 해야 되는데, 이거 해석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such on 있죠? 얘는 그토록이라고 해석합니다. 됐죠? 그래서 그토록 형용사 한 명사, 이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토록 형용사 한 명사, 이렇게요. 그래서 그토록 기대치 않은, 예기치 않은 방식에서 되었습니까? 일반적인 상식과는 달리 정말로 예상이 안 되었던, 그래서 그토록 예상치 못한, 예상되지 않는 방식에서 연주자들을 그리기 위해서가 되겠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다음에 여기 지금 대시 나왔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서치와 함께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을까 모르겠는데 so that 구문 들어보셨죠? so that, so랑 that을 한꺼번에 외우잖아.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such와 that도 한꺼번에, 한 번에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such that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마음속으로 한번 3번 정도 해보십시오. such that 되셨죠? 그랬을 때 이 such that 구문 다 적어드릴게요. 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요. 여기 앞에는 지금 처리가 됐잖아. 어떻게? 그토록 형용사 한 명사까지 됐죠. 자, 그런데 대절이 딱 붙어 나온 경우에는 이 명사에다가 라서 정도로 이 해서, 그러니까 원인의 의미를 딱 집어넣어 주셔야 돼요. 또는 이유. 되셨죠? 그래서 그토록 형용사 한 명사라서, 명사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다음에 that 이하는 주어 이가 동사 한다, 이 정도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하다. 됐죠? 그래서 그토록 기대치 않은, 예기치 않은 어떤 방식에서 연주자들을 그렸기 때문에 이 정도로. 느낌 오시죠? 그렇기 때문에 when, 자, 여기서 봐봐. 좀 집중하실 필요가 있어요. 무슨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냐면 that은 여기서 지금 접속사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뒤따라서 지금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온다며. 그러니까 얘는 접속사지. 근데 여기서 좀 더 집중을 해야 될 부분은 이겁니다. 자, 이 접속사 파란 거 있죠? 이 파란 펜의 접속사, 하늘색 펜에 해당하는 주어 동사 찾긴 해야 되는데, 그래서 뒤를 딱 보니까는 뭐가 나와요? 또 접속사가 하나 더 나온다 이거죠. 헷갈리시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이 when에 해당하는 주어 동사 먼저 나와야 돼요. 이렇게. 그러고 보니까 그쵸, 이 when부터 어디까지, 여기 있는 the artwork까지 바로 when절이구나 하고 먼저 묶어내 주셔야 돼. 되셨죠? 자, 그 뒤에 뭐가 나오는데, 그치, 그 뒤에 비로소 이 파란색, 그러니까 이 하늘색 펜에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온다 이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선생님 이거 해석 어떻게 합니까? 보여드릴게요. 집중해봐. 자, 여기 접속사 다음에 주어 동사, 해석은요 주어 이가 동사한다 이렇게 읽는다며, 거기에다가 왼절의 해석을 먼저 딱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다 이 말입니다. 살짝 복잡하죠? 자, 이렇게 적어드릴게요. 여기에 지금 왼절이 딱 들어간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구조부터 먼저 해석을 좀 해드릴게요. 잘 들어봐. 그토록 형용사한 명사라서, 명사이기 때문에, 또는 그렇게 그리기 때문에 주어가 동사할 때 이거 먼저 해석한다고요. 주어가 동사할 때 주어 이가 동사한다, 이런 식으로. 되셨죠?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당신이 처음 이 예술작품을 바라볼 때 you assume, 당신은 믿는다.
되었습니까? 자, 다음에 여기에서 assume that 한 번에 챙겨가시면 참 좋습니다. that 이하라고 믿다. 무엇이라 믿는 것이면 타동사의 그 목적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접속사에 해당하는 역시나 주어동사 또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셨죠? 그래서 아무것도 여기서 make sense는 말이 되다 정도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고 믿을 정도다. 최종 해석 직독직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살짝 어렵습니다. 집중하셔야 돼. 그의 유명한 어떤 예술작품, 3명의 뮤지션스, 음악가들이라는 그 작품 속에서 그는 이용했고 사용했는데 굉장히 추상적인 여러 가지 형태들, 모양들을 활용을 했답니다. 바로 뭐 하기 위해서냐면은 연주자들을 그리기 위해서. 근데 그 연주자들을 어떤 방식에서 그렸냐면은 그토록 예기치 않은, 우리의 상식과는 맞지 않은 어떤 방식으로 그려서, 그래서 당신이 처음 이 작품을 한번 바라보게 될 때 당신은 믿을 정도인데 도대체 뭘 그린 거야? 아무것도 말이 잘 되지 않는데? 라고 믿을 정도라고. 그러니까 단순한 도형들의 나열처럼 보인다는 것이 되겠죠. 근데 이제 하고자 하는 말이 뭘까? 처음에는 그런데 처음에 이 작품을 바라봤을 때는 그냥 단순히 도형들의 나열이지 이게 뭐야? 라고 하겠지만은 뭐다? 조금 더 면밀하게 바라보게 되면 그때부터 그 도형들에는 의미가 부여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합쳐지면서 하나의 형상으로 결국 3명의 음악가처럼 보이는 것 아니겠느냐 이겁니다. 자, 그래서 계속 한번 읽어보면은 yet 하지만 when you look at the painting a second time 지금 나오잖아요. 그치? 이거 뭔데 이제? 하지만 자 여기 하지만 뭐뭐 할 때 뭐 할 때냐면은 당신이 look at 바라볼 때 바로 그 그림을 이제 2번 정도 한 번 더 바라볼 때 있잖아. 그랬을 때 자 여기까지가 부사절입니다. 그랬을 때 the figures 그 형상들 자체가 come together 이제는 조합되고 모이죠. 각기 그 도형들이 합쳐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 come together를 편의상 모이다 정도로 한 번에 해석을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한번 읽어보면은 그렇게 피카소의 작품은 피카소의 그 미술 작품은 결국엔 의문을 제기하죠. 자, 여기에서 챌린지 목적어 외워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도전하다, 목적어에게 도전하다 또는 목적어에 의문을 제기하다. 어디에 의문을 제기하냐면 당신의 가정과 믿음에. 그렇죠? 너가 갖고 있는 기존의 믿음에 의문을 제기하고 도전하는 거지. 너의 믿음, 너의 눈에 보이는 대로 어떤 사물들은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거 아닐 텐데? 라고 일반적인 우리의 고정관념과 상식을 깨버린다 이 말이 되겠죠. about 뭐에 관한 가정이더냐. 자 여기서 how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이렇게 명사 다음에 how를 쓰고 주어 동사 이렇게 쓰게 되면 이거 무슨 소리를 좀 하고 싶냐면은 그치 이때 how는요 관계부사예요. 관계부사요. 이렇게 되긴 할 건데 중요한 것은 명사와 how 앞에 지금 명사랑 즉 선행사라 부르죠. 이런 앞명사랑 뒤따라는 관계부사 how는 같이 쓰지 않습니다. 하나 날리셔야 돼. 결론은 뭐다? 그치 여기에서 앞명사가 날라가 있다고요. 지금 생략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럼 그 앞명사가 뭘까? 언뜻 앞에서 나왔던 단어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면 the way가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 사이에는 the way 그러니까 앞명사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해석 어떻게 하냐면은 주어가 동사하는 방법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에 관한 믿음이냐? 방법의 방식에 관한 믿음이야. 그래서 space and objects 뭡니까? 공간들과 물체들이 바로 이용이 되는 그러한 방식에 대한 당신이 들고 있는 그 믿음에 의문을 제기한다. 주제에서 다시 한 번 더 피카소의 예술작품은 결국 의문을 제기하는데 당신이 기존에 들고 있던 그 믿음에 관해서 그 믿음은 뭐에 관한 믿음이냐면은 당신이 바라보는 그래서 공간과 물체들, 사물들 자체가 이용되고 바로 펼쳐져 있는 당신들이 그래서 바라보는 그와 같은 방식에 관한 당신의 어떤 그 믿음에 의문을 제기한다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계속 한번 읽어보면은 His artwork, 그의 예술작품은 또 나왔죠. 자, help, 목적어 동사 원형입니다. 그래서 돕는데 당신이 보도록 세상을 다르게 되셨죠? 결국 이 피카소의 예술작품은 세상을 좀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하더라, 돕더라 이겁니다. help, 목적어 동사 원형. 그런 다음에 여긴 타동사의 목적어 수식어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고 자 다음에 여기 지금 and가 나왔죠. 이 and를 중심으로 reminds라는 동사와 앞서 helps라는 동사가 병렬되고 있다. 체크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remind의 용법 꼼꼼히 좀 챙겨가 주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밑에 적어드리긴 했는데 빨리 한 번 더 간단히 적어드리면 remind 간접 목적어 대절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금 제가 여기서 간접 목적어라고 적은 것은 그치 결국 이 remind라는 동사는 4형식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간접 목적 나왔죠. 그럼 여기 that 이하 있죠. 얘는요 그치 직접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자 해석 적어드립니다. 어떻게 할까요? 기억나게 하다. 뭐라고요? 기억나게 하다. 자 다음에 여기 있는 이 간접 목적어는 에게 한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간접 목적어에게 주어 이가 동사 하다는 것을 정도로 해석을 합니다. 간접 목적어에게 주어 이가 동사 하다는 것을 기억나게 하다. 살짝 복잡합니다. 자 그대로 한번 분석을 해드리면 당신에게 기억나게 하는데 근데 무엇을 기억나게 하는 거냐면 that 이하의 사실을. 선생님 대시 안 보이는데요?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 직접 목적어 자리에 쓰이는 이 대절에서 접속사 that은요 생략 가능하다 이겁니다. 되었습니까? 그러면 이 that이 있다라는 걸 어떻게 우리가 파악하고 알아낼 수 있을까? 뒤따라서 주어 동사가 나옵니다. 보이십니까? There are 주어 동사 이렇게요. 자 여기서 there be 주어 해석은요 주어 이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래서 뭐냐면 당신에게 대안적 방법들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나게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네, 무엇의 방식이냐? of using shape. 자, 여기서 of ing 한 번에 또 챙겨 가실 필요가 있는데 빨리 한번 적어 드릴게. 우리가 명사 of 동사 원형의 ing 이렇게 딱 적게 되면은 소위 말해 동격의 동명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뭔지는 별로 안 중요하고 해석이 좀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명사 of ing 나오게 되면은 해석은요 ing 하는 앞명사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ing 하는 앞명사 ing 하는 앞명사. 그래서 using 사용하는 대안적 방법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무엇을 사용하는데 자 여기에서 use 보이십니까? 타동사 그에 해당하는 목적어 쭉 가서 여기까지 최종에서 다시 한번 해볼게. 그의 예술작품은 돕는데 당신이 보도록 세상을 다르게 그리고 그의 예술작품은 기억나게 하는데 당신에게 어떤 대안적이고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어떤 방식이 아니라 대안적인 그 여타의 다른 방식들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나게 한다. 근데 뭐 하는 방식이냐면은 물체를 또는 이건 모양이라 할게요. 네. 모양을, 사물을, 색깔들을 사용하는 여타의 그 다른 방식들이 있어. 됐죠? 그 정도가 되겠죠? 자, 다음에 the reward. 그에 관한 어떤 보상이죠. for this. 자, 여기서 this라는 것은 여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괜찮을 것 같아. 그의 예술 작품이 우리에게 주는 보상. 됐죠? 그래서 이에 관한 보상이죠. 즉 대안적 어떤 방식들이 있다라는 그 사실에 관한 보상은 주어입니다. 대안적 방식들이 있어.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거기에서 우리가 얻는 보상은 무엇이냐? 바로 그 보상은 이에 관한 그 보상은 이다. 뭐냐면은 the intrinsic pleasure, 내적인 즐거움이라고. 오, 신선하다. 한다는 것이죠. 되었습니까? 이 즐거움은 뭐냐? 자, 여기에서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드릴게요. 뭐냐? 명사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렇게 that을 쓰거나 또는요 위치도 괜찮고요 또는요 who도 괜찮죠. 이렇게 쓰고 나서 뒤따라서 주어 동사 이렇게 목적어가 없는 미완성절로 쓸 수 있는데 결론은 그치 이때 that, which, who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얘들은 목적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자 관대. 자 이랬을 때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뭐가 가능하다? 그치 생략 가능하죠. 예, 얘는 생략 가능이다. 그래서 졸지에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곧바로 나옵니다. 해석 어떻게 하니 관계대명사? 해석은요 주어 이가 동사 하는 앞명사 이렇게 해석하죠. 되었습니까? 자 그랬을 때 여기에 결론은 그치 that 정도가 생략되어 있구나. 해석은 당신이 얻는 내적 즐거움이더라. 이 정도가 되겠죠. 근데 by ing도 한번 외워주실 필요가 있죠. 뭡니까? 이건 적지 않을게요. 바로 얘기해 드릴게. ing 함으로써 역시나 전치사의 그 목적어니까 얘는 동명사입니다. 그냥 look at 바로 바라봄으로써. 근데 무엇을 바라보냐면 이 작품을. 최연역에서 다시 한번 더 그 어떤 보상 대안적 방식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에 관해서 따라오는 그 보상은 바로 내적인 즐거움인데 당신이 얻는 내적인 즐거움이라고. 됐죠? 근데 뭐 함으로써 얻는 건데? 바로 바라봄으로써. 이 작품을 바라봄으로써. 되셨죠? 그래서 관찰자와 이미지. 여기에서는 어떤 대안적 관점. 이게 굉장히 중요했더라 이거죠. 자, 그래서 이 전체 그 지문의 내용을 요약을 좀 해보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아닌
여타의 그 다른 관점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느끼는 어떤 즐거움이 있더라 정도가 되겠죠. 자, 그래서 문제는 뭐 어렵지 않게 또 맞출 수가 있겠죠. 내적인 즐거움이 있어. 이것은 유도되는 즐거움이죠. 얘는 PP입니다. 근데 뭐 함으로써냐면은 바라봄으로써, 세상을 바라봄으로써, 다른 관점에서, 다른 시선에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리드모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익숙한 것에 흥미를 느낀다. 아니죠? 무엇에? 그치. 우리의 익숙한 믿음이 아니라 새로운 믿음, 우리의 믿음에 반하는 그와 같은 새로운 믿음에 우리는 흥미를 느낀다. 이것은 F가 되겠고, 자, 다음에 피카소의 회화, 그림이죠. 피카소의 그림은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True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은 이 지문의 내용도 다 우리가 꼼꼼히 훑어보았습니다. 자, 멈추지 마시고 다음 강좌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